IPO 통신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섹션 코너죠. 자유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또 어떤 전략들 가지고 가면 좋을지까지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투자 5번째 김대한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IPO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뉴스부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까지 또 차분하게 준비를 해 오셨을 겁니다. 이번 주의 주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IPO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는 키움증권 스펙 한 종목 외에는 네. 신규 성장 종목이 없는 것이 아쉬웠던 만큼 그러네요. 아쉬운 만큼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펙은 아직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키움증권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에 확정되었지만 일반 공모처에서는 실권되는 바람에 주관사가 대량 인수를 한 상태에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첫날은 최고 2,1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내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현재 공모가 근처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형성 중에 있습니다. 수혜측을 보게 되면 선박 엔진 부품 전문 기업인 인하전공이 4일과 5일 진행되었고 그래서 공모가 상장이 26,00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등 광학렌즈 전문 기업 코어랜더 수혜측을 진행했는데요. 아직 공모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LED 경관 전문 기업 누리플랜과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아이텍 반도체도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혜측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최근 상장 준비 중인 기업들의 공모가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이번 주에 보게 되는 특징입니다.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악화보다는 기업이 공모가 욕심을 덜고 상장의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좋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수혜측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IC코리아가 기업 가치보다 공모가를 낮게 확정해서 어제 진행된 1일차 공모청약에서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있을 공모청약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리플랜과 아이텍 반도체도 올해 실적을 반영한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공모가 밴드가 높지 않아서 공모가를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공모청약과 상장 후 주가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9월에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공모주 시장을 이끌었다면 10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중소형 종목들이 적정한 공모가를 통해서 상장 후에 공모주 훈풍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1900선도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장이 된 종목은 키움 스펙 1호가 유일하게 상장이 됐다고 하는데 장 초반부터 좀 매물에 시달리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던 점이 또 가장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다음 주는 어떤 일정들이 또 기다리는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 IPO 일정은 이번 주에 수혜측한 종목들의 공모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레는 11일과 12일 진행되며 인하전공과 누리플랜은 13일과 14일 같은 날, 그리고 아이텍 반도체는 14일과 15일 각각 이틀씩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북 퓨처 스타즈 스펙이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혜측을 14일과 15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또 준비하신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아이텍 반도체는 반도체의 정기적 동작 여부와 불량 여부 등을 검사하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테스팅을 주력 아이템으로 사업화를 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팅은 패키징 업체가 후공정 부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그 특성상 특정 제품의 소량 물량도 테스트해주는 업체의 필요성이 증가했고요. 최근 들어 통신 산업과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급성장하면서 출하 직전에 반도체 성능을 검사해주는 테스트 전문기업의 발전이 그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텍 반도체 주요 고객은 모바일 기기와 DNB,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들인데요. LG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도 고객으로 확보를 해서 매출처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아이테스트, 테스나, GM테스트 등 국내 시장은 4개사의 과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사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 결과를 보게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아이텍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08년도 15%에서 2009년도 23%로 성장하였고 올해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시장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7%씩 성장한 유망한 업종입니다. 특히 하이텍 반도체는 다양한 매출처와 20% 이상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97%와 570% 상승한 148억과 40억 원을 달성했고요. 올 상반기 실적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한 107억 원의 영업이익 26억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가량 늘어난 24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총 518만 주가 이제 상장하게 되고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28.9%에 해당하는 149만 주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당 2,550원에 발행한 우리 사주 조합은 올해 12월까지 보호 예수가 되고 지난해 10월 두 개의 투자 조합에 발행한 우선주는 상장 후 한 달간 보호 예수가 됩니다. 공모청의 일정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을 통해서 공모가 확정 후에 10월 14일과 15일 양 이틀간 진행됩니다. 상장 주식수 총 518만 주 중 28.9%가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대우증권 주관으로 10월 26일 신규 상장합니다. 그래요. 공모 청약을 다음 주에 이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 내주셨는데 공모 청약 일정 여러분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외시장의 주요 뉴스를 또 정리하면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어떤 뉴스들이 장외시장에서는 또 크게 또 이슈가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내년 상장이 거론되는 비상장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규 상장한 현대홈쇼핑과 휠러코리아의 강세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비상장 우량주들도 지난 한 주간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합병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삼성 광주전자와 청구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은 지난 주간 대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디지털 위성방송은 조만간 예신 청구가 확정되면 다시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장외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으로는 현대 계열이 눈에 띕니다. 현대건설 인수전을 장외 관련주들도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관련 장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그룹 순환출자의 중심에 있는 현대로지엔과 플랜트 사업 호조에 따라 실적 호조를 나타내며 현대건설의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기 실적에 이어 3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현대산업종목과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위아도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대우엔지니어링도 주목을 받으면서 최대 주주인 포스코건설의 주가 급등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또한 최근 감자에 이어서 힘겹게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KDB생명은 지급 여력 비율을 200%까지 높여서 장외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외주식의 경우에도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증시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하락할 수가 있으며 상장 주식과 달리 매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자금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기업 조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상장 대기업 계열사. 자, 장외시장에서도 이번 주 시장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좋았던 만큼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흐름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특히 현대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또 장외투자 1번지 김대한 차장께서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시장의 움직임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의 흐름들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투자의 기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번 주 1900선 돌파가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 1900선의 안착할지 여부에 대해서 더욱 주목하게 되는데요. 남은 시간도 저희 이데이TV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